우리 몸 안에 이미 암을 일으키는 그 요인이 있고 또 암을 억제하는 요인이 있어요. 이게 나쁜 것과 좋은 것이 다 같이 있어야 건강해요. 이 좋은 음식을 많이 찾는 분들, 좋은 음식을 그것만 너무 많이 먹으면 반드시 문제가 생겨요. 먼저 시청자분들께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그게 캘리포니아 대학교 어바인에는 의과대학 교수로 있는 김의신입니다. 저는 서울대학을 졸업한 뒤에 예방의학 전문의사가 되어가지고 미국에 가서 내과 또는 진단 및 치료 방사선과, 일반 내과, 면역학, 폐과학 이런 새로운 분야를 전공한 다음에 세계적으로 이름났다는 텍사스 대학교 소속인 MD 앤더슨 암센터에서 32년간 근무하면서 환자를 보고 또 이제 연구를 해오다가 15년 전에 은퇴를 한 뒤에 서울대학교 융합과학기술대학원에서 초청을 받아가지고 봄, 가을에 3개월씩 이제 학생들을 지도하기 위해서 와 있는 동안에 많은 곳에서 초청을 받아서 건강 문제, 특히 이제 암에 대해서 강연도 하고 이렇게 토의도 해왔습니다. 암 환자가 점점 증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아시겠지만은 암은 그야말로 무질서하게 계속 세포가 증식되는 건데 이게 이제 전 세계적으로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아직까지도 근본 치료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대부분 넷 중에 한 사람이 암이 걸려가지고 사망하기도 되고, 암에 대한 연구도 엄청나게 지난 50년 이상을 해왔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정복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왜냐 하면은 근본 원인을 잘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뭐든지 고치려고 하면은 그 확실한 원인을 알아야 되는데 원인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근데 암뿐만 아니라 모든 병의 원인은 아직도 확실치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이게 만성병이라는 겁니다. 또한 암은 전신병입니다. 또 요새 연구를 하다 보니까 암은 면역병입니다. 면역. 그래서 이런 이제 만성병을 다룰 때 우선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당뇨, 고혈압 이것도 지금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많아지고 흔한 병이에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오래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래 살기 때문에. 암도 어린애도 생기고 누구한테도 생길 수 있지만 아직도 그래도 나이 들면서 많이 생기기 때문에 결국은 노인병의 일종이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우리는 반드시 120년 이상을 못 살게 되어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120년을 조금 넘은 분들이 한두 분 계시는데 그건 이제 예외적이고,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100년 이상을 살게 돼도 육체만 살아있지 기능적으로는 삶의 가치가 없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100살 이상을 살기를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100살까지만 건강하게 살 수 있으면 그것이 우리가 바라는 가장 중요한 행복의 원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암은 유전적인 질병인가요? 그런데 우리가 그 근본적인 원인은 잘 모르지만은 우리가 그래도 연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유전적인, 이제 암에 걸린 사람을 조사해 보면 전부 다 우리 몸 안에 있는 유전자의 변이가 있습니다. 아시겠지만은 우리 몸 안에 세포가 한 10조 개 있는데 그 안에 이제 핵이라는 게 있고 그 핵 안에 염색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염색체의 구조를 보면은 핵산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그 성분에 보면은 4가지 염기가 약 30억 쌍으로 꼬아배기처럼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마다 그 4가지 염기의 배열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DNA라는 핵산을 우리가 조사해 보면 어떤 사람인지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인류가 생긴 이래 똑같은 사람이 한 사람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또 중요한 것은 똑같은 사람이 앞으로도 절대로 생길 수가 없습니다. 쌍둥이라도 그 두 사람은 반드시 성격이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DNA의 화학 구조가 다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서 발생되는 모든 물질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DNA가 이제 RNA라는 걸로 바꿔집니다. 또 RNA가 우리 몸에 필요한 여러 가지 효소, 단백질 이런 걸로 이제 만들어지는데 그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보면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유익한 물질을 만들기도 하지만은 정반대로 우리 몸에 나쁜 물질을 동시에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되느냐 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알 수 있죠. 저는 물론 이제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그런 걸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데, 제가 전공하는 분자의학을 연구하다 보면은 우리가 옛날에 알고 있던 강한 유전자가 살아남는다 하는 이론적인, 이제 멘델이라는 사람부터 해가지고 그 유전자의 기본 이론을 만들어내 가지고 양육 강생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동물에서부터 이렇게 발전해 왔다. 지금도 진화론이란 게 이제 가설을 근거로 해서 만든 건데, 우리 몸 안에 분자 이런 걸 연구를 하다 보니까 너무나 진화론으로 설명이 안 되는 게 많아요. 그래가지고 처음부터 이게 다르게 만들어져 가지고 우리 인간이 가령 예를 들면은 우리 체온이 36도 5분으로 돼 있어요. 이건 어느 곳에 살든지 어떤 환경에 변화가 되지 않고 그대로 고정돼 있어요. 또 우리 몸 안에 이제 산성이냐 알칼리성이냐 pH라는 걸 우리가 재요. pH. 그러면 우리 몸은 대개 중성이 7.4, 7.4인데 우리 몸이 태어날 때 대개 7.2 내지 7.3으로 약간 알칼성으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져야 건강하게 돼 있지, 산이 많이 생기면 우리 몸은 반드시 문제가 돼 있어요. 네, 그래서 근데 더 또 중요한 것은 이렇게 서로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이게 개인마다 이 특성이 다 있는 건 굉장히 좋은 현상이야. 다르다는 것이. 그런데 이제 그걸 인식 못 해가지고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다고 결혼을 안 한다든지, 부부끼리 내 마음에 들게 하려고 고쳐보려고 서로 싸우는 거라든지, 이건 너무나 어리석은, 절대 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절대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이 세상에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을 굉장히 저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기 때문에 병을 고치기가 힘들어요. 왜냐면 똑같은 약을 써도 사람마다 너무나 다른 반응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극적인 효과가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전혀 효과가 없어요. 근데 그것이 우리 몸에 가장 중요한 생리적인 진실된 사실입니다. 그 유전자에 이제 변이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모든 병이 생기면은 거의 대부분 유전자의 변이가 있어요. 이게 우리 몸의 모든 기능을 컨트롤하고 이렇게 유지하고 뭐 이러는 것이 다 우리 몸 안에 유전자의 기능으로 이게 이제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틀림없습니다. 암 발생에 있어 유전자가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인가요? 이 유전자에 이제 변이가 생기면은 그걸로 해서 이제 병도 생기고 이제 여러 가지 우리 몸의 기능에 이상이 생기는데, 모든 병에서 한 15% 내지 20%는 이 부모에게서 물려받은 잘못된 유전인자, 이것이 연관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부모님 또는 가까운 친척이 어떤 특별한 병에, 특히 암에 걸렸다 하면 그 병에 대해서 온 식구가 좀 공부도 하고 유식하게 해서 이 병이 뭔가를 확실히 알고, 또 그거에 관계돼서 건강검진할 때 집중적으로 그거에 대해서 좀 조사를 하고 하는 것이 이제 예방에 제일 중요한 거예요. 물론 그 유전인자를 물려받았다고 해서 반드시 그 병에 걸리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가령 이제 치매를 주로 일으키는 유전자가 아포E4라는 유전자인데, 이게 이제 나오면은 치매 걸릴 그 위험성이 높다는 거예요. 높다. 이게 어느 정도 높냐? 그러면 보통 암이나 뭐 이런 거 한 대개 4배 정도, 4배, 5배 높은 걸로 알려져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그 병에 걸리는 것도 아닌데 그 병에 걸릴까봐 자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내 친구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고, 의사니까 너무 알아가지고 그런 문제를 일으켰어요. 또 이제 유명한 여자 배우가 유전검사 했더니 브로카라는 BRCA1, 2라는 그 나쁜 유전자가 이제 유방암을 일으키는 걸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는 자기 유방을 양쪽을 다 띄워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지금도 건강하게 있는데, 그게 과연 우리가 추천을 할 일이냐 하는 것에는 아직도 의견이 아주 굉장히 달라요. 왜냐하면은 여자로서 유방이 또 중요한데, 그걸 이제 혹시나 암이 생길까봐 미리 다 잘라버린다, 이런 것은 그 누구든지 그게
잘했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특히 또 어린 여학생들이 피검사를 해서 그 유전자가 있다 하면 과연 아직 완전히 성숙하기도 전에 유방을 없애야 되냐. 이것은 대단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미국서는 최소한 그런 유전 검사를 굉장히 제한하고 있어요. 쓸데없이 자유롭게 못해. 지금 한국은 자유롭게 하는 편이에요. 근데 그게 무리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늘 아셔야 되는데, 그게 나왔다 하더라도 반드시 그 병에 걸리는 건 아니라는 걸 이 자리에서 강조하고 싶어요. 단지 이제 그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병에 대해서 잘 알으면은 이제 예방을 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고. 유전 외에 암에 더 큰 영향을 주는 요인은 무엇인가요?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 한 이제 80%의 병의 요인, 특히 암의 요인은 한 반절 40%는 생활 습관, 또 나머지 한 40%는 환경. 이제 환경부터 얘기하자면 가령 농사일을 하면서 농약이라든지 이런 거에 계속 쓰는 사람, 또는 이제 광산에서 그냥 공기가 안 좋은 데서 계속 일을 하는 사람, 또 이제 건설업을 하는 사람들이 이 벽에다가 집어넣는 보온 물질이 레이돈 가스라는 것을 발생시키는 그런 물질이 있어요. 이제 그런 거라든지 요새 이제 미세먼지가 중국에서 날라오는데 그걸 어떻게 하겠어? 들어 마셔야지. 근데 그런 거, 각종 우리가 먹고 마시는 거의 대부분에 다 독소가 있어요. 잘 알으셨지만 플라스틱 자체, 또 이제 이 가공식품 다 문제가 있지, 이론적으로는. 그런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몸 안에 이미 암을 일으키는 그 요인이 있고, 또 암을 억제하는 요인이 있어요. 이게 나쁜 것과 좋은 것이 다 우리 몸에 이미 있어요. 그러니까 그 나쁜 것에 밖에서 조금 나쁜 것이 들어왔다 해도 그게 뭐 큰 문제가 되는 건 아니에요. 이론적으로는 그게 문제가 되지만 우리 몸은 나쁜 것과 좋은 것이 다 같이 있어야 건강해요. 그걸 영어로 호메오스테이시스라고 그래요. 이게 균형, 평형. 이 좋은 음식을 많이 찾는 분들, 좋은 음식을 그것만 너무 많이 먹으면 반드시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우리 몸은 나쁜 것과 좋은 것이 적당히 들어가야 돼. 이제 가장 이제 좋은 예로 우리처럼 이제 6.25를 겪은 사람들, 6.25 때는 먹을 게 없어가지고 아무거나 그냥 길가에 떨어진 빵 쪼가리, 뭐 고기 쪼가리, 흙 속에 있는 거 씻지도 않고 그냥 먹어서, 지금도 여러분이 브라질이라든지 인도에 가보면 어린애들이 호텔에서 우리가 먹고 남은 상에 있는 그 각종 음식들을 그냥 우리가 식사 끝나자마자 와서 막 손으로 막 먹어요. 그리고 정부가 그걸 허락해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돼 있어요. 근데 그 애들을 보면은 신발 신는 애들도 거의 없고 샥하며 손이나 발이 하도 더러워. 근데 그걸 손으로 막 주워 먹어. 그러면은 다 병들어 죽을 것 같은데 그런 애들이 오히려 더 튼튼해. 신기하잖아. 근데 그런 것을 연구한 사람들을 보면은 역시 그 몸 안에, 우리 몸은 창조될 때부터 이제 우리 몸 안에서 그 외부에서 들어오는 여러 가지 그 독소 또는 이제 나쁜 물질 이런 것을 제거시키기 위해서 면역세포라는 게 있어요. 면역세포. 그래서 우리 몸이 나쁜 것을 원래는 다 예방도 하고 방어하도록 창조가 되어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그 방어 능력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병이 생기는 거예요. 암을 예방하려면 어떤 생활 습관이 필요할까요? 결국 생활 습관이야. 우리가 예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이 생활 습관을 이제 건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생활 습관이 어떻게 나쁘냐? 가령 제일로 나쁜 것은 우리 몸이 반드시 운동을 해야만, 육체적으로 운동을 해야만 건강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했는 나쁜 물질과 좋은 물질의 밸런스가 뭐 때문에 깨지냐 하는 걸 연구해 보니까 그 스트레스가 가장 주 원인이야. 그 다음에 그걸 유지하는 게 뭐가 제일 중요하냐 하면 운동이에요. 육체적인 운동. 그러니까 육체적인 운동을 안 하는 사람은 병에 걸리게 돼 있어. 그러니까 이제 늙어갈수록 우리 몸은 점점 약해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를 죽게끔 디자인했기 때문에 늙은 사람이 병드는 건 이제 올 것이 온 거야.
60세가 되면 최소 병이 1개가 생겨요. 70세가 되면 대개 3개, 80세가 되면 대개 5가지 이상을 생기는 걸로 지금 통계적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상한 게 아니고 우리 몸은 세포가 20세까지 왕성하게 이제 증식됐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점점 증식은 적게 되고 40세부터는 오히려 퇴화되는 게 더 많게 돼 있어. 퇴화. 그래가지고 이제 벌써 60 되면은 기억력도 약해지고 여기저기 근 골력이 다 기운 빠지게 돼 있어. 살이 빠지고 힘이 없고 관절에 이상이 있게 돼 있어요. 누구든지. 그리고 그 뼈 사이에 연골이라는 게 이제 하나의 쿠션처럼 돼 있는 그것은 수명이 60년뿐이 안 돼. 아주 얇은 거야. 3mm. 이런 것을 60년 이상 열심히 썼으면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연골은 재생도 안 돼, 세포가. 거기다가 뭐 콘드로이틴, 각종 뭐 알약이다, 주사다. 그거 지금까지 증명된 게 하나도 없어. 계속 시중에는 많이 팔리지만은 연골이 나빠진 걸 그거 주사 맞아서 알약 먹어서 좋아졌다. 보고된 것이 없어. 그 생활 습관 중에서 이제 제일로 중요한 것이 결국은 대사증후군이라는 건데 40부터 점점 생기기 시작하는데 우리 몸에서 가장 에너지에 필요한 것이 당분이에요, 당분. 근데 이 당분이 제대로 분해가 안 되든지 이 당분은 췌장이라는 데서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나와가지고 분해를 시키게 돼 있어요. 근데 이 호르몬 인슐린이 40세부터 점점 적게 나와. 적게 나오는데 한국 사람들은 20대 쌀밥, 흰 밀가루 먹은 양을 그대로 40 이상에 똑같이 먹으면 반드시 당뇨병이 걸리게 돼 있어. 왜냐면 그걸 분해시키는 호르몬이 적게 나오니까. 만성 스트레스가 암 발생과 어떤 연관이 있나요? 우리 몸에서 제일로 중요한 기관은 이제 뇌라고 할 수 있어요. 뇌에서 모든 것을 다 조정하는데 그 뇌 기능에 필요한 많은 신경 전달 물질 뭐 이런 것이 있는데 이게 장에서 만들어져요. 장에서. 그러니까 장이 튼튼하지 않으면 절대로 건강할 수가 없게 돼서 옛날부터 우리 장은 제2의 뇌라고 그랬어요. 근데 장 안에는 200조가량의 균이 있어요. 우리 세포는 10조인데 200조. 그런데 그중에 반절은 유익균이고 나머지 반절은 해로운 균이야. 이것들이 서로 견제하고 있어. 왜? 둘이 다 적당히 있어야 돼. 그런데 이제 스트레스가 많으면 위에서 산이 많이 나오게 돼 있어. 위에서 산이. 한국 사람의 제일 큰 문제는 스트레스로 인한 산이야. 과대한 산이 나와서 위를 부식시켜요. 위를 헐게 해. 그리고 그 산이 또 내려가다가 췌장으로 역류돼. 그럼 췌장염이 생겨서 췌장염이 오래되면 췌장암이 돼. 또 이제 담도로도 산이 거꾸로 올라가도 담도 염증이 생겨요. 왜 이게 더 내려가서 장으로 내려가서 좋은 균을 죽인다고. 나쁜 균들은 발악을 해서 그런지 잘 안 죽어요. 그런데 이런 산만 많이 들어가도 좋은 균이 뜬뒤 약화돼. 근데 거기다 대고 또 한국 사람들은 약을 좋아해가지고 특히나 이 항생제 조금만 열나고 항생제를 쓰면 물론 들어온 균을 죽이기도 하지만은 우리 장에 있는 좋은 균을 죽여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하면은 장에 나쁜 균이 이게 지나치게 많은 거야. 그러면 장에서 살기가 힘들으니까 이게 빠져나와. 이게 나오면서 유전자 변이를 해. 변이를 해서 주로 어디로 가냐면 폐로 가. 예, 한국에서 대부분 돌아가시는 분, 특히 병원에서 돌아가시는 분은 거의 대부분 변이된 장균이 폐. 그건 약이 없어요. 약이. 계속 변이를 하기 때문에 제약회사에서 만들 수가 없어요. 그게 제일 큰 문제예요. 그걸 영어로는 이제 슈퍼백테리아라고 그래요. 이게 슈퍼백테리아는 약이 없어. 그러니까 암 환자가 암으로 죽는 사람은 거의 없어. 다 이런 슈퍼백테리아로 죽어. 폐렴으로 죽어. 흡연이 폐암 외에도 다른 암을 유발할 수 있다는데 사실인가요? 자, 우리 습관 중에 담배도 엄청나게 중요한 건데 담배는 뭐 옛날부터 백해무익. 그러니까 도움되는 게 하나도 없어. 담배. 많은 사람들이 담배 니코틴을 기분을 좋게 한다. 그건 핑계예요. 담배는 그 니코틴이 몸에 들어가서 유전자를 변화시켜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담배 피우면 뭐 폐 기관지 나빠지고 폐염, 폐암 걸릴 것만 생각하는데 천만에 많습니다. 담배로 해서 생기는 암은 혓바닥암, 혀부터 저 밑에 전립선, 방광암, 뭐 유방암, 뭐 연관 안 되는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유전자를 변화시키기 때문에. 그리고도 또 암뿐만 아니라 혈관병. 지금 한국에서는 이제 사망의 제1 원인이 암이에요. 그러나 미국서는 혈관병이에요. 혈관병. 두 번째가 이제 한국서는 혈관병이야. 그런데 암은 혈관병에 비하면 좋은 병이에요. 암은 되게 죽는 날까지 그래도 정신이 되게 말짱해. 그러나 이게 혈관병으로 중풍 또는 심장 뭐 여기저기 장기가 망가지면은 전부 다 다른 사람을 괴롭혀. 다른 사람 신세려져야 되니까. 이게 치매 이런 것도 전부 다 확실한 원인은 뭐죠? 그 각종 혈관, 모세혈관병이라는 게 있어. 겉으로는 큰 혈관들은 멀쩡한데 이 혈관이 가닥을 쳐가지고 작은 모세혈관들이 이게 망가져가지고 피가 잘 돌아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돌아다니니까 이제 그 기능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담배는 피운 본인뿐만 아니라 옆에서 들어 마시는 다른 사람까지 똑같은 나쁜 영향을 끼쳐요. 그러니까 담배 피는 사람은 살인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리고 묘한 것이 제가 보니까 아버지가 담배 피우면 그 자식들이 되게 담배 피워. 그리고 또 담배 피는 사람이 꼭 마약을 해. 그러니까 담배는 아예 처음부터 이게 시작을 말해야 돼. 근데 옛날에 우리 때는 군대 들어가면 담배를 그냥 봉급처럼 매달 줬어. 그러니까는 공짜로 주니까 다 그냥 장난처럼 하다가 이게 중독이 되고 열성이 되는 거야. 전매청 이런 것이 있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야. 사람 잡는 건데 이게 정부가 국민연금을 세이브하려면 우선 담배를 없애버려야 돼. 지금도 뉴질랜드니 영국 이런 데서는 담배를 못 팔게 돼 있어요. 미국도 담배 회사가 아직도 있어서 담배를 만드는데 주로 한국에다 팔아요. 그 담배를. 그리고 미국 안에서 담배 피기는 거의 불가능해요.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담배 피기를 어렵게. 자유를 막을 수는 없으니까 그 대신에 피는 걸 힘들게 만들어놨어요. 왜냐면 남한테 이게 영향을 미친다 해서 아주 어디 혼자서만 있을 수 있는 옥상 끝 코너에다가 조그맣게 만들어가지고 피고 있을 사람 거기 가서 피라. 이렇게 만들어서. 그러니까 그거 뭐 겨우 한 사람 겨우 들어가는데 줄 서가지고 이따가 점심시간 다 놓치고 그러죠. 담배는 절대로 허락해서는 안 돼.